안녕하세요. 이번 정강산의 자연 생태와 중국 공산당 혁명 근거지에 대한 저만의 10분 영상 만들기를 하게 된 사학과 조성호입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실력이 매우 부족해서 유명 유튜버들처럼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영상이 아닌 PPT를 이용해서 저의 생각을 발표하는 형식의 영상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지리나 인물을 말할 때 제가 중국어와 한자를 혼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강산을 제외하고는 중국어를 기본으로 사용했는데 제가 중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한자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도 부디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강산은 중국 장시성과 후난성의 경계에 위치한 산입니다. 장시성 서남부 깊숙한 변경에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후난성과 경계를 이룹니다. 면적은 총 670제곱킬로미터이며 평균 고도는 해발 381.5m, 가장 높은 곳은 1841m입니다. 이 산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방이 깎아 자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매우 험난하다는 점입니다. 이 정강산이 공산당 혁명 근거지인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와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이겠죠? 간단하게 사건 먼저 본다면 이곳에서 홍군이 탄생했고 마오쩌둥이 세력을 키워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봐보자면 중국이 엄청나게 넓고 산도 엄청 많은데 하필 왜 정강산에 마오쩌둥이 근거지를 마련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마오쩌둥이 정강산 근처에 있는 후난성 샹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겠죠. 자, 여기 위성사진을 보시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강산과 샹탄시가 그다지 멀지 않아요. 여기 보면 빨간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곳이 현재 정강산시고요. 그 근처에 있는 산이 정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위쪽에 보시면 샹탄시가 있고요. 뭐 굉장히 가까운 거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멀지도 않죠. 그리고 이 사진상으로 보면 저 샹탄시와 정강산시 사이에 또 다른 산도 굉장히 많고 딱 봐도 이 정강산이 살짝 험해 보인다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일단 느껴지신다면 다행이네요. 이 험한 산의 형태가 이 정강산이 중국 공산당 혁명의 근거지가 된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이건 이따가 좀 더 뒤에서 이야기해보고 잠깐 정강산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곳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면 중국 공산주의자의 무장봉기인 추수봉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진은 이 추수봉기가 일어날 때쯤에 찍었던 마오쩌둥의 사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추수봉기는 국민당의 숙천 작업에 대항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파견된 마오쩌둥이 후난, 장시, 경계지역의 농민들을 규합해서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그 일대 지역에서 대대적인 호응과 함께 일어난 봉기입니다. 마오쩌둥은 그들을 중국 공농혁명군이라 이름 붙이고 봉기를 이끌었죠. 이 중국 공농혁명군이 나중에 홍군이 되는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국민당군이 본격적인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급조된 농민 봉기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마오는 패잔병을 이끌고 장시성의 산안으로 도주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병력을 재편성하고 후에 정강산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정강산으로 옮긴 마오에게
또 다른 공산당 지도자인 주더의 군대가 합류하는 것을 그린 그림인데요. 주더의 군대뿐만 아니라 지역 토비들까지 합류하면서 홍군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체적인 공산당 소비에트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후에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홍군의 영향력이 점점 강대해지고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과도 정부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또 이것 말고도 정강산이 공산당 혁명 근거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정강산이 성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가장 대중적으로는 힌두교인들이 갱지스강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 살면서 꼭 한번 들려서 목욕을 한다던가, 이슬람교 5대 기중 등 하나가 메카 순례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성지라는 장소는 어떠한 특정 단체나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정강산도 성지였던 시절이 있어요. 바로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에게 반드시 들려야만 하는 성지가 된 것이죠. 홍위병이 정강산을 성지화했다는 것은 정강산이 중국 공산당의 혁명 근거지이자 혁명의 시발점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앞서 제가 정강산의 험한 산의 형태가 공산당의 근거지가 된 중요한 이유라고 했는데요. 자, 이 세 개의 그림과 사진을 보시면 모두 정강산에 대한 것들입니다. 주말에 등산하고자 하는 부장님의 등산할 의욕도 바로 사라지게 만들 것 같은 비주얼이네요. 그만큼 굉장히 험해 보여요. 공산당의 특징 때문에 이 험한 정강산이 공산당 혁명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공산당의 혁명은 약했던 공산당이 막대한 국민당을 몰아내고 성공한 혁명입니다. 국민당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비해 공산당은 한참 세력이 약했죠. 그래서 공산당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세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몰래 조금씩 서서히 숙이고 성장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험한 정강산이 공산당이 세력을 키우기에 매우 적합했던 장소였던 거죠. 험한 정강산에 자리 잡은 공산당을 국민당이 축출하고 잡아내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결국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숙이고 조금씩 성장한 끝에 결국엔 공산당 세력이 강해졌고, 국민당과의 질긴 싸움 끝에 공산당이 혁명에 성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공산당 세력이 처음부터 굉장히 막강했고 처음부터 국민당과 반반 싸움이 가능했다면 중국 공산당 혁명의 근거지는 정강산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반반이 가능했다면 공산주의의 이념을 더 널리 빨리 퍼뜨릴 수 있도록 사람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도시나 그런 곳이 근거지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공산당은 그렇지 않았죠. 최대한 숨어서 천천히 세력을 키워야 했기에 정강산을 근거지로 삼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주로 자연이나 환경이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했죠. 환경이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결정하고 기후의 변화가 민족의 이동을 야기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공산당이 정강산을 혁명의 근거지로 이용한 건 인간이 자연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 선택한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부족한 영상이었지만 또 지루한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